맵집 비밀 셀러트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것은 빌리브 라디체입니다. 자, 볼리 네거리는 와룡로와 구마로 그 두 개의 길을 교차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교통량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유동인구도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이 볼리 네거리 지역의 입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바로 이쪽으로 가면 남대구 IC가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신천대로를 이용하기 좋다는 교통의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 볼리 네거리 주변으로 신축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주거 인프라가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 보면 이 정주 인구, 유동 인구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으로는 초등학교뿐만이 아니고 중고등학교를 보낼 수 있는 학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 환경, 교육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볼리 네거리 입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지가 있습니다. 바로 빌리브 라디체인데요. 볼리 네거리 쪽으로 와보시면 죽전 네거리부터 해서 들어오면은 양쪽으로 이제 스카이라인이 많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 볼리 네거리에서 가장 가시성이 좋고 외관이 가장 돋보이는 그런 단지가 바로 빌리브 라디체가 되겠습니다. 빌리브라는 브랜드는 또 대구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네거리에 가시성이 좋은 자리에 이 빌리브 브랜드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빌리브 라디체가 지금 볼리 네거리에서 대장 아파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빌리브 라디체의 입지 특징 한 3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지역은 죽전 네거리부터 볼리 네거리까지 중심 상업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중심 상업 지역이라는 말 자체가 토지 용도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는 말은 땅값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죽전 네거리에서 볼리 네거리까지 딱 이어지는 중심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이 빌리브 라디체도 그런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빌리브 라디체도 이렇게 40층대로 스카이 라인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빌리브 라디체는 대부분이 정남향 배치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망권이나 그리고 햇볕이 잘 드는 부분 이런 것도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뒤쪽으로는 학상공원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산뷰 이런 것도 잘 나올 것 같고요. 조망이 확실히 우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입지 특징은 바로 대형 평수의 희소성입니다. 이 주변으로 들어오는 아파트들, 특히나 신축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형 평수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빌리브 라디체에는 대형 평수가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대형 평수로 이동하고자 하는 수요들, 그런 수요들은 아무래도 빌리브 라디체를 먼저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또 대형 평수가 많은 단지들이 그 일대를 리딩하는 대장 단지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빌리브 라디체도 이 볼리 네거리 일대를 리딩해 나갈 대장 아파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입지 포인트는 바로 이 주변으로 구축 아파트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지금 여기가 본동인데요. 달서구 볼리동부터 해서 달서구 성당동 그리고 송현동, 이 주변으로 구축 아파트 단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구축 아파트 단지들에는 대형 평수도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계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신축 단지로 이동하고자 하는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분양 당시에는 이 빌리브 라디체의 분양가가 저렴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구축 대형에서 옮기고자 하는 수요가 있었지만 선뜻 결정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분양 당시에는 국평 기준으로 5억 후반, 6억 초반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던 상황인데요. 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평 기준으로는 한 4억대까지 할인 분양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대형 평수 같은 경우에는 5억대까지 할인 분양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제는 좀 가격 메리트가 있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대형 구축에서 옮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조금씩 이동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빌리브 라디체 내부 모습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지 저와 함께 이동해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가보시죠.
자, 저희는 내부 안으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모델하우스 안으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많아요. 분양가, 거기서 할인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관계자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국평 기준으로는 4억 중반에서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5억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형 평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억 후반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상담 받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오프닝을 했던 장소가 여기 볼리네 거리, 요 코너 자리였고 빌리브 이렇게 잘 이제 보이는 모습이고, 대구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빌리브의 느낌, 외관, 디자인 이런 것들이 여기 빌리브 라디체에서도 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최고 층수가 49층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관이랑 가시성 이런 게 엄청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볼리네 거리 코너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가시성이 좀 더 극대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불 들어와 있는 모습이 1층에 쫙 보이는데 근린 생활시설, 그러니까 상가가 이렇게 스트리트 상가로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 지역으로 유동인구도 조금 더 잡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가로로 길쭉한 형태로 토지 배치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를 그대로 올렸거든요. 정남향 배치가 많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정남향에 대한 도망권, 햇볕이 잘 들어오는 부분 이런 것들 충분히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남향 배치는 아무래도 뒤쪽에 학상공원 뷰가 아주 멋지게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동양 쪽은 아무래도 서부 정류장 쪽 시티뷰가 확실하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내부 유닛 보러 가기 전에 이 앞쪽에 이렇게 모형도가 있어서 잠깐 한번 보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모델하우스에는 84C와 105B만 지금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나머지 타입은 이렇게 모형도로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84A와 84B는 이런 식으로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일반적인 구조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84A 같은 경우에는 팬트리가 좀 큼직하게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84B도 좀 비슷한 형태로 볼 수가 있겠고요. 84B는 보니까 안방이 좀 더 큰 구조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84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워형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관 들어와서 이렇게 거실이 크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방 3개에 화장실 2개 구조, 타워형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4E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타워형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5A 같은 경우에는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알파룸이 있는 이런 공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5C 같은 경우에는 타워형이네요. 여기는 방이 하나 더 있는 방 4개 구조의 타워형 구조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4C와 84B를 볼 텐데 아무래도 유니트를 따로 해놓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빌리브 라디체 84C 타입에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자, 현관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현관이 길쭉해요. 생각보다는 좀 넓은 현관을 볼 수가 있고, 자,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신발장이 길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다른 데보다 신발장이 훨씬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안쪽에는 환기 시스템이 저렇게 들어가 있어서 아무래도 뭐 신발장 안에 냄새 같은 부분 그런 거에서는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신발장에는 이렇게 접이식 선반이라고 해서 특징적으로 좀 들어가 있는 모습이 있네요. 이렇게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서 한번 디딤석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디딤석을 타고 이제 들어오면 안쪽으로 길게 복도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우선 이 84C의 가장 큰 특징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84C는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화장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오면 일단은 건식 세면대가 있어요. 이렇게 상판이 길쭉하게 있고요. 그리고 세면대에서 이렇게 손을 바로 쉴 수 있는 그런 동선이 좀 만들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요즘에는 아무래도 야외 생활을 하고 들어오면서 손부터 씻는 경우가 익숙해졌죠. 그래서 손 씻고 안쪽으로 바로 들어오면 세탁실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선이 어떻게 보면 요즘 생활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동선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구조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것이 좀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는 이렇게 공용 욕실이 마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세면대를 건식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쪽에는 이제 변기와 욕조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옵션을 다 뺀 상태가 이 정도 컨디션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도 상당히 좀 훌륭한 컨디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작은 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작은 방 사이즈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넓죠. 자녀방으로 쓰기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도 방마다 다 들어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쪽에는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는 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방 작은 방입니다. 자, 여기도 사이즈가 작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서재로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 자녀방으로도 충분한 크기입니다. 여기도 창이 크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채광이나 뭐 조망 이런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거실입니다. 거실 사이즈 자체가 평 기준으로 쳐도 거실 사이즈가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층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2.5로 시작을 해서요, 저 안쪽까지 올라가면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 뒤에는 거실 뷰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학상공원 뷰가 지금 예상이 되는데, 84C 타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남향 구조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학상공원이 쫙 펼쳐져 있는 모습, 이렇게 실제 뷰가 이렇게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맞은편에 있는 주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주방의 모습도 최초 분양할 당시에 이렇게 옵션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주방이고요. 현재는 옵션을 다 뺀 상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조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옵션을 만약에 빼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좀 더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주방 팬트리가 또 있습니다. 이게 또 84C의 또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쪽에는 뭐 주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식료품들이나 아니면 뭐 접시나 그릇 같은 것들을 놔둬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생각보다 기역자로 꺾여 있기 때문에 공간이 작지가 않아요. 그래서 활용도가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국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넓은 크기의 안방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붙박이장이 빠지게 된다고 하면은 조금 더 넓은 그런 안방을 만나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옵션이 빠진, 그러니까 붙박이장이 빠진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84C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장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은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드레스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옷이 많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다른 식으로 또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안쪽인데, 야, 84의 드레스룸 이라고 보기에는 힘든 만큼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디귿자 구조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상당히 많은 옷들을 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드레스룸에 이렇게 창이 이렇게 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환기적인 부분에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안방에 붙어 있는 안방 욕실입니다. 안쪽에 들어오면 이렇게 옵션이 없는 상태에서의 욕실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정도도 충분히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에는 105 B타입 대형 세대를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40평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앞쪽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현관부터 좀 넓고 길쭉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신발장이 이제 길쭉하게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고, 여기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자, 이쪽 문을 보통은 우리가 팬트리 일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문을 딱 열면 팬트리가 길쭉하게 저 끝까지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보통은 우리가 팬트리가 한 요 정도에서 끝나게 되거든요. 현관 팬트리에서 뭐 이것저것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끝까지 이제 들어가니까 우선 팬트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활용도가 엄청 넓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디를 통하게 되느냐, 부엌을 통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장을 보고 이렇게 두 손 가득 이렇게 들고 와서 이렇게 크게 도는 게 아니라 현관에서 부엌 쪽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면서 팬트리에 짐을 놔두기도 하고, 그리고 부엌 쪽으로 바로 와서 짐 정리를 하시면 되는 그런 동선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동선이 순환동선이라고 하죠. 특히나 우리 어머님분들이, 그리고 살림을 하시는 아버님분들이 선호를 많이 하시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빌블 라디체 대형 105의 이제 주방의 모습인데, 이런 옵션들 사항들이 있어요. 요거는 저희 분양 당시에 옵션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주방 특화가 되는 부분이었고, 지금 현재는 주방 특화 없이 저희 일반적인 주방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넓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일자 구조로 쭉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주방 넓이가 상당히 길죠. 그래서 이 길이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렇게 다용도실이 있기 때문에,
자, 이쪽 안으로도 좀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앞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실 사이즈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소파에서 저 아트홀까지의 거리감, 이것도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지금 여기 앞쪽에 보면은 옵션을 이제 제외를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만약에 인테리어를 더 하실 분들은 여기서 추가로 조금 더 손보셔 가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은 이제 창호가 널찍하게 이렇게 이제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고, 요 바깥쪽으로 흑산공원 뷰가 이렇게 멋지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실 소파에 이렇게 딱 앉으면 공원 뷰 내지는 산뷰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보다 보니까 여기 층고가 상당히 높아요. 지금 이렇게 보통 일반 아파트 가면은 저희가 이렇게 손을 뻗으면은 천장이 대일랑 말랑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천장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기본 여기까지가 지금 2.5m가 되고요. 층고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거실도 주방도 지금 넓은 편이기 때문에 층고가 이렇게 높으면 좀 더 높은 개방감과 공간감, 이런 게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작은 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재나 알파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인데, 그렇다고 해서 방 사이즈가 작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일반 아파트의 작은 방 크기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에어컨이 다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자저방으로 쓰셔도 무방할 정도의 크기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뭐 좀 디피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정리가 되고 하면 방이 좀 더 넓어지겠죠. 방 공간도 괜찮은 넉넉한 사이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작은 방도 사이즈가 넉넉하죠. 여기는 지금 이렇게 간이 침대를 놔서 홈시어터처럼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방으로 꾸며놨는데, 이런 식으로 영화관처럼 해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 자녀방으로 해도 손색이 없는 넓은 크기의 그런 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작은 방은 끝에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자녀방으로 사용하기 충분한 크기고, 여기는 이제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작은 방 중에는 사이즈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그런 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용 화장실 모습입니다.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는 모습이고, 약간 호텔 느낌도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 거울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슬라이드로 해서 안으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깔끔하고 세련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리고 복도에도 이렇게 팬트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처럼 골프백 이런 것도 충분히 넣을 수가 있고요. 다양한 물건들을 적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의 모습인데, 안방 상당히 넓습니다. 자, 지금은 이쪽에 붙박이장이 지금 이렇게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안방이 지금도 충분히 넓은데 붙박이장 빠진다고 하면 훨씬 더 넓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도 남향 배치가 되기 때문에 거실 뷰랑 마찬가지로 학상공원 뷰가 멋지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 보면은 이렇게 옷장 옵션 이 없을 경우에 이렇게 공간이 더 생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안방에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딱 열면은 바로 이렇게 파우더룸이 이렇게 맞이를 하게 되는 모습이고요. 거울이 전면에 있어서 옷매무새를 확인하고 화장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활용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왼쪽에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자, 드레스룸이 이렇게 생각보다 좀 널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옷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창도 드레스룸 창이 이 정도로 이제 큼직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요 맞은편에는 이제 욕실이 있습니다. 자, 욕실이 이쪽에는 젠다이를 끝까지 넣어서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만든 모습이고, 약간 호텔식 느낌이죠. 다양하게 위를 활용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면대, 그리고 변기, 그리고 안쪽에는 욕조까지 있기 때문에 반신욕이나 아니면 목욕 이런 거 하기에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 욕실에서도 다 옵션을 뺀다면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빌리브 라디체 저희 현장부터 시작해서요, 모델하우스 내부의 내부 유닛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살펴본 유닛이 84C와 105B 타입인데요. 아무래도 주력 평형수답게 두 평형 다 잘 빠졌고 사람들의 관심도가 왜 높은지 알겠습니다. 특히 105B 같은 경우에는 현관 팬트리와 주방으로 이어진 이 순환구조, 많은 분들이 좀 선호를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변에 구축에 계시는 대형 평수
사시는 분들 이번에 가격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아마 관심을 많이 가지시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요 30평대 그러니까 국평 같은 경우에는 4억 중반부터 5억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형 평수 40평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억 후반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상담도 받고 계시고 계약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로얄 동호수 선정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입지의 비밀을 통해서 왔다고 말씀을 드리면은 추가 혜택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약 시에는 계약금 5% 정도만 잔압으로 필요하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5%는 회사에서 지원을 또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도금에 대한 부분 기존에는 중도금 유의자였기 때문에 그 중도금 유의자 부분이 좀 부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중도금에 대한 부분도 완전 무이자로 아예 부담이 없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혜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또 잔금 때 강제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번호로 전화를 주시고 현장에 직접 오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약 시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직접 동행을 해서 계약 검토부터 해서 좋은 동호수 선점까지 제가 함께 도와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계약하실 때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